끝날 때 초밥 교환권 들고 나오셔서 초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반갑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생명화학공학과 학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과 설명회 진행을 맡은 23학번 과대표 장수영입니다. 오늘 학과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식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뒤에 수업이나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뒷문으로 편하게 나가면 되지만 나중에 진행되는 경품 퀴즈와 추첨에는 참여가 어려우신 점 말씀드립니다. 경품 추첨은 앞에서 나눠드린 추첨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경품 퀴즈도 있기 때문에 학과 설명회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과 설명회가 모두 끝난 후 사전 신청자에 한해 초밥을 제공해 드리니 초밥 교환권을 꼭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식으로 넘어가서 이재우 공대부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시고 생각하고 오세요. 제가 새내기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AI 때문에 전기전자하고 컴퓨터에는 너무 많이 가가지고 좀 약간 그 걱정이 돼서 AI를 하려면 컴퓨터를 엄청 돌려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바틀내게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만드느냐? 에너지 제너레이션, 에너지 컨버전,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거는 다 저희과가 하죠. 아시죠? 그다음 반도체 공정도 저희과가 하죠. 예.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게 미국에서는 화학공학과 졸업하면 연봉이 제일 높아요. 학부 연봉이. 그거 잘 모르셨죠? 하여튼 이렇게 날씨가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교수님과 또 학생들 그 발표를 잘 들으시면서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누가 안 돼? 이재우 공대부학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최민기 학사주임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부학장님 말씀이 너무 짧으셔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농담이고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참석하신 교수님들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그냥 오른편부터 그냥 보이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김현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배태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은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쉥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도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정도현 교수님께서 아마 디테일한 학과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 화공을 제일 잘 이해하시고 가장 그 설명을 잘 해주시는 젊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학사주임을 맡고 있는 최민기 교수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화공 뭐 하는지 혹시 잘 모르시죠? 아마 선배들한테 한 1, 2년 위에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화공은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수업을 들으면서 화학하고 생물이 재미있으셔서 아마 저희 과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여기 들어오신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화공은 뭐를 하는 과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화학하고 생물을 그 지식을 가지고 공학적인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좀 실용적인 기술을 만드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지금 재밌게 듣고 있는 기초 지식들을 저희 과에 오면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화학이 될 수도 있고 생물이 될 수도 있고 저희 물리도 많이 공부합니다. 유체역학이나 어떤 전달 현상을 이해할 때는 그 물리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저희도 물리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기초과학을 다 활용하는 거고 수학도 많이 배웁니다. 그럼 수학은 어디다 쓰느냐? 그런 기초 지식을 이용을 해갖고 뭔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낼 땐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베이스나 정량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이 그걸 허락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과는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위에 1년 위에 선배한테 화공이 뭐죠? 생화공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다 배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수학과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그 배웠던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장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뭐 카이스트 안에 몰리큘러 사이언스를 하는 과들은 많아요. 요새는 뭐 하물며 기계과도 하고 재료과도 하고 화학과도 하고 하는데 생화공만의 차별점은 뭐냐면 저희는 단위 기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요거 예쁘다 해서 요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단위 기술을 만들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른 기술들하고 융합을 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나오느냐, 말이 될 수 있는 기술이냐를 보는,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디테일도 굉장히 잘 보시고요. 그 단위 기술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만든 걸 여기다 넣었을 때 말이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볼 수 있는 과고요. 그래서 나무뿐만 아니라 숲을 굉장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학과다. 이런 장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화공 출신들이 굉장히 산업계에서 널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이 자리에 이 건물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데 앉아가지고 과 소개를 들었는데 사실 부학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돌이켜봤을 때 과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카이스트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과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오실레이션이 큽니다. 과마다. 근데 이게 보면 신문에서 이거 핫하다라고 헤드라인 기사가 뜨면 그쪽으로 왕 몰리고 하는데 꼭 AI를 타겟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그랬어요. 그 학교 카이스트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는데 사실 학생이 너무 많은 들어간 과는 사실은 교육 면에서 퀄리티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교원도 안 돼 있고 시설도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핫했던 토픽이 여전히 핫하냐? 그게 세상이 바뀌는 거죠. 5년 이상 잘 가지가 않아요. 이런 과학이라는 분야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많은 그런 성격의 그 전공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 거고, 최고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학과 교수님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것만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은 학과, 그런 성격의 학과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정도윤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도윤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과의 정도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실 오늘 되게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수능 날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1년 전에 수능을 보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수능 날이 되면 괜히 조금 약간 마음이 으스스한 느낌이 있는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오늘은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춥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한 30분 정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 앞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참석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환영하고요. 30분 동안은 많은 이제 바쁜 일들이 많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 과가 무엇을 하는지, 생명화학공학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분명히 꼭 저희 과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향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과에 대한 소개인데, 저는 항상 저희 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는 무엇을 하는 과라고 말해야 되느냐, 앞에 학사 주임 교수님께서 한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에게 생화공을 물어봐도 조금 다 바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생화공은 어떤 과다라는 것을 소개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 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생활공은 어떤 정의인지 또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30분 동안 들어보시고 이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과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생활공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드렸는데 요즘 제가 가장 친한 친구로 사귀고 있는 친구는 챗 GPT입니다. 왜냐하면 챗 GPT가 없으면 아마 제 잠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는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 메일을 보낼 때 옛날은 정말 한자 한자 내 문법이 맞는지 짧은 영어 지식이지만 체크를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구글 번역기에 돌렸다가 되돌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거를 찾았는데 요즘은 그냥 개떡같이 써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생명화학공학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생명화학공학과를 어떻다라고 정의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굉장히 좋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노베이팅 라이프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개척하는 관점에서 생명화학공학과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작은 지구온난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지구온난화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사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그냥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것뿐이지 정말로 CO2의 농도가 증가해서 우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사람들의 행동, 우리들의 문제로 기인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사람들에 대한 정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지구온난화가 CO2의 농도, 사람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권위 있는 IPCC라고 하는 유엔의 산하국제협의체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노벨평화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한 4년마다 리포트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리포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뭐라고 했냐면 클라이메이트 체인지가 아마도 리스크가 될 거다라는 것을 보시면 사실은 거의 30년도 전에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하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보면 2014년도를 보면 그런데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람의 행동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사실을 사람을 언급한 건 2014년도가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정의하게 되냐면 이런 CO2에 의한 죄송합니다. 온도 글로벌 워밍이 결과적으로 사람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국제적인 문서에 기록한 사례가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아직도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기후 위기, 특히 이번 여름 정말 힘들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서 기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놀랍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사는 대로 계속 살게 되면 놀랍지 않게 2100년도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 평균 온도가 4도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에게 1.5도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우리 생활이 급격하게 변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슬픈 것은 이미 1.5도는 넘어선 상태에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재앙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저희는 이번 여름에 조금 더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더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대로는 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파리 기후협약을 들어보셨을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억제할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글로벌 트렌드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1.5도에서 2도 시나리오, 즉 지금보다 개선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대로는 조금 안 되겠다.
라는 것이 단순히 저희 연구자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 화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샷이라는 용어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사실 들어보셨으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가능성이 큰데 아마 저희 교수님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샷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으면 사실은 조금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샷의 정의가 뭐냐면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폴로 프로젝트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폴로 프로젝트로 우리가 달에는 왜 가야 되는지는 그때 몰랐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었습니다.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근데 사실 놀랍지 않게도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산업들이 총동원돼서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문샷이라는 용어는 꼭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그 행위 자체뿐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꼭 필요로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일 경우에 우리가 문샷이라는 용어를 써서 문샷 프로젝트다라는 식의 굉장히 최근에는 저희 과제라든지 이런 베이스에서 또 정치 용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샷을 들고 온 이유는 최근에 미국에서 에너지부에서 더 이상 지금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지구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에너지 얼스샷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샷이 아니라 얼스샷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보시면 첫 번째가 수소, 두 번째가 에너지 스토리지, 배터리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카본 네거티브라고 해서 대기 중에 넘쳐나는 CO2를 잡는 행위를 하게 될 거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hit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저희 굴뚝 있는 화학 공장 산업을 보면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화학공학 산업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생활들을 사실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화학공학 산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제가 놀라웠던 것은 지금 6가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6가지 중에 4가지가 저희 학과에서 정말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바꿔 말하면 사실은 저희의 역할들이라기보다는 저희 과에 있는 학생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로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기존 화학 바이오 산업들 우리나라 정말 잘해왔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일구신 어떤 그런 업적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화공산업, 반도체 공정산업 이런 부분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해줬던 이런 시스템이 향후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미래 화학 산업,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사실 이게 여기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있는데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사실은 화학 산업들도 많이 안 좋습니다. 뭐 나는 화학주를 안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가 없으니까 상관없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 고도 성장으로 이끌어 수 있었던 대다수의 그런 산업들이 사실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미래 산업을 개편할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생존의 문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적으로 지금 송구하지만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LG화학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LG화학도 공격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모든 공정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깨알같이 소개드리자면 저희 학과에서 한 졸업생의 한 12% 정도가 실제 LG화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애증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 학과의 한 42% 정도가 사실은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라고 하면 대다수의 가장 큰 파트가 반도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공정에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케미칼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정을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처한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 그래도 조금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반도체를 만들 때 온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사활을 걸고 있고 보시다시피 저희 과가 반도체를 하냐 생명화학공학과가 무슨 반도체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처음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출신들의 한 70% 정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은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모두 다 공정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과 출신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졸업생들의 진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좀 보게 되면 학부를 졸업하면 저희는 한 60% 정도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체에 바로 가는 경우는 한 1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63%는 박사후를 거치고 나서 혹은 석사를 거치고 나서 해외로 뭐 포스닥을 간다든지 취업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직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저희 과에서 주력으로 취업하는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히 반도체 회사 그리고 이제 화학 회사라든지 정유 회사 그리고 꼭 이런 화학 관련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 과에서 최근에 가장 취업을 또 많이 하고 있는 학과가 분야가 배터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에너지 위기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거를 생명화학공학과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렇다면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2022년도에 그 롯데에서 저희가 큰 투자를 받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명화학공학과가 운영하는 R&D 기후센터를 저희가 건립한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2022년도에 발표됐기 때문에 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요 스팟에 들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제 저희 아마 W1-3 W1번 건물 그리고 여기가 메타 건물이 될 건데 요 사이에 이미 준공을 시작을 해서 공사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 저희 과에 오시게 된다면 내년은 어렵지만 내후년부터는 새로운 건물에서 수업도 들으시고 또 새로운 건물에서 학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주도적으로 이 기후 변화를 대응하고 있고 특히 카이스트의 모든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말 저희 과가 사활을 걸고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놀랍지 않게 제가 화학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화학공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학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학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산업이 화학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생명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메디칼. 그래서 우리가 단분자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또 그거로부터 우리에게 유용한 산업 물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모든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놀랍지 않게 바이오 공정도 기존의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저희가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합성생물학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화합물 혹은 메디칼 물질, 의약 물질 이런 것들을 바이오 공정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또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떤 향후 진로 계획을 세우실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 혹은 저희 선배 세대가 은퇴하셨던 60세, 65세에는 아마 절대 은퇴할 수가 없을. 왜냐하면 저희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지게 되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굉장히 고령 사회에서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헬스케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의약품의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시스템을 접근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전반부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생명화학공학과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거, 그리고 생명화학공학과가 왜 중요하느냐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과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생명과도 있고 화학과도 있고 신소재 공학과도 있고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카이스트에 있는 모든 과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명화학공학과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른 과와 비교하면 조금 더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 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어떤 점이 조금 차별이 있는가에 대해서 남은 절반 정도의 시간을 사용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미 학사 주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어떤 한 분야의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이 연구가 전체 프로세스에서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알아야만 사실은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각각의 분야도 매우 중요하지만, 각각의 분야를 연구할 때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스펙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연구해야 될지를 큰 틀에서 탐독하고, 그걸 기반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분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전체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숲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무를 보는 거랑 숲을 보는 거는 뭐가 다르냐? 사실은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한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나중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좀 좋아하실 거고, 저도 최근에 유튜브 쇼츠를 정말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래도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2024년 10월 23일이니까 한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클리에 있는 오마 야기 그룹에서 굉장히 특이한 가루를 발명했다라는 것이 유튜브의 과학 커뮤니티에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보시게 되면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마법의 가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안대과학이라는 유튜브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코프 999라고 하는 물질이 아마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했고, 보시게 되면 다른 유튜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3일에 발표됐는데 28일 유튜브의 조회수가 거의 8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난리난 신물질이다라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신 교수님 한 분이 고개를 좀 저으셨는데, 제가 이 물질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연구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에 CO2가 너무 많은데, 그다음에 우리가 CO2를 포집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 노란색 색깔이라서 얘를 카레가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루가 있으면 한 200g 정도만 있으면 1년 동안 흡수할 수 있는 모든 CO2를 잡아낼 수 있는 기적의 물질이다라고 해서, 우리 아마 여러분들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몇몇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초전도체 LK99처럼 아마 세상을 바꿀 만한 물질이라는 것이 한 2주 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물질이 좋다 나쁘다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화학공학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화학공학이 다른 과에 비해서 무엇이 다른지를 조금 차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유튜브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200g의 가루만 있으면 전 세계의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떤 공정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면 좋다, 소재를 만들면 좋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실제 하느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플루가스와 같은 CO2를 얘가 잡아야 되고,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농축된 CO2를 다시 모아서 그 다음 공정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CCUS라는 게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가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건 그냥 CO2를 잡으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은 어떤 공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반응기를 설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반응도 사실은 열화학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전기화학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생명화학 반응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맞춰서 우리가 전체를 설계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 과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냐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생명화학공학과에서 굉장히 핵심 주제가 되는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 공정 설계고 아마 많은 분들이 테크노 이코노미 어널리시스라 그래서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가 혹은 LCA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 타임을 평가하는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저희의 첫 번째 관점은 제가 직접 공정 설계를 저는 할 줄은 모르거든요. 그래도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의 흐름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좋냐? 저는 그냥 어떤 특정 물질 쇼트만 많이 잡으면 되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저희의 굉장히 요차가 되겠고 그렇다면 실제 저희는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하는 예를 들어보면 저희과에 이제 AI를 담당하시는 이제 김재환 교수님께서 새롭게 만든 챗 GPT보다 더 나은 여기서 제목을 아마 챗 모프라고 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냐면 챗 GPT 하듯이 내가 어떤 물질을 설계하고 싶다. 그 물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면 AI가 어떤 물질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을 서제스천해 줍니다. 즉 저희는 이런 특성, 전체적인 공정을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재를 개발할 것인가를 우리가 AI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고요. 그러면 놀랍지 않게 저희 과에는 재료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또 두 번째는 대량 생산할 수 있겠는가, 그죠?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정말 조금만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를 저희는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든 재료를 갖고 저희가 하는 일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냥 여기 그 네이처 논문을 보시게 되면 온도를 올리면 CO2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온도를 어떻게 올리는 것이 효과적인가? 진짜 보일러를 떼듯이 열을 올려야 되는가? 아니면 전기를 활용해서 열을 올려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스티뮬라이를 줘야 되는가? 이 각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하고 우리의 니즈에 맞게 반응기를 제작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혁신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놀랍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공정이라든지 반응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을 하고 나게 되면 우리가 고순도의 CO2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고순도의 CO2를 결과적으로 어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고부가 물질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열화학 반응을 보낼 것인가? 전기화학 반응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생명화학 반응을 보낼 것인가인데 그걸 단순히 나는 전기화학을 하기 때문에 모든 반응을 다 전기화학으로 보내야 되고 나는 열화학을 하기 때문에 모든 반응을 다 열화학 반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체의 스킴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반응은 어떤 프로세스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화학공학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게 이 많은 공정들을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가 없으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과에서 최근 가장 주력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 배터리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카이스트에 지금 한국에서 대형 배터리 3사라고 하면 하나가 삼성 SDI가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가 SK온이 되겠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세 개 업체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빅3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놀랍지 않게 여러분들이 계신 카이스트는 모두 이 회사와 같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긴밀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KSBP는 삼성 SDI와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KSBP 프로젝트, 즉 삼성 SDI 카이스트 배터리 연구의 총괄 시스템은 저희과에 계신 김희탁 교수님 역시 저희 생명화학공학과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온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배터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과의 정희태 교수님이 주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과가 가장 메인으로 역시 SK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자랑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에 딱 3개 학교와 협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한국인데
역시 카이스트가 하고 있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FRA 프로젝트도 저희 과의 김희탁 교수님이 총괄로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다. 즉 바꿔 말하면 제가 과장하지 않아도 모든 결과들이 우리 과가 배터리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모든 CO2 공정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우디 아람코라고 하는 석유 재벌의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전 세계의 한 곳의 학교와 리서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바로 한국이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카이스트에 저희가 센터를 갖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우디 아람코 카이스트 센터도 역시 저희 생명화학공학과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CO2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 프로젝트나 이런 전체 공정에서 왜 생명화학공학과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사이클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로부터 각각의 연구 테마를 저희가 상정해서 그 각각의 연구 테마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CCUS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화학 공정 산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화학 산업으로 했던 물질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물질로 대체하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바이오가 필요로 하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의 그 생명 연구는 정말 세계적이다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저희가 정말로 어떤 시야로 우리가 다르다라 그랬는데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놀랍지 않게 저희는 생명화학공학과이기 때문에 생명도 다르고 화학도 다루는데 왜 같이 다뤄야 되느냐? 지금은 생명과 화학이 경계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어떤 반응을 생명으로 보낼 거야. 나는 어떤 반응은 열화학 반응으로 보낼 거야. 나는 어떤 반응은 전기화학 반응으로 이건 의미가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조합했을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설계하는 것이고 저희가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 반응과 생명 반응을 커플링해서 기존에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화학 반응을 생명체 안에서 유도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생명과 화학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생명화학공학과가 좋다. 당연히 제가 생명화학공학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좋냐? 잘하고 있냐? 그래서 어떤 걸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가장 공신력 있는 카이스트에서 나온 자료로 학과별 연구 실적이 어떤가 봤더니 제가 다른 과는 지금 가렸습니다. 혹시나 저를 조금 음해하실 것 같아서 가렸고 저희 과는 자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에서 1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연구비를 가지고 정말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교수님들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가장 최선의 환경이고 또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또 어떤 자료를 보면 화학공학이 진짜 좋은가 찾아봤더니 놀랍지 않게 우리나라의 1000대 기업이네요. 1000대 기업의 CEO의 출신 학과를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공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 1등을 전체는 3등이지만 정말 이공계에서 왜 그러면 화학공학자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전체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체를 알고 그 전체로부터 어떻게 부분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너무나 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많이들 떠나가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소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자려고 누우면 사실 바로 잠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부탁이 있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한 사람이 한 말이 맞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 대표께서 설명하실 거라서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최고의 교수님들과 최고의 학생들을 통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세부 전공을 택하시더라도 그 세부 전공을 잘 서포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체계적인 노력과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자부심 있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물러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는데, 그죠? 제가 한 25분 정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돼서는 사실은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준비를 했고 올해도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 과를 내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짧은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생명화학공학과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정말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그런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과를 미래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오래된이라는 말을 썼는지 그 부분에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사를 갖던지 간에 이런 문제들을 한번 각자 혹시 저희 과에 오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작은 소망이라면 많은 분들이 저희 과에 와서 저희와 함께 이 고민해 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말로 산업 시스템의 대규모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래된 미래라고 했냐, 사실은 이게 가장 제가 주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인재가 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인문학의 소양이 적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가 왜 생화공을 오래된 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냐라고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Ancient Future,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굉장히 저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 복잡한 생명 반응, 복잡한 공정 프로세스를 다루는 게 저는 저희 과의 요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물론 그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시스템도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저희 과가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과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은 마지막 장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의 가장 큰 자랑은 여기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 과에서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분위기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개강 파티에서는 저희 교수님들과 술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여기 정우성 교수님, 공교롭게도 옷이 조금 똑같은 색깔이라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정우성 교수님도 계시고요.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좀 아쉽다면 여러분들이 저랑 좀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숫자가 내년 저희 개강 파티에서 저와 함께 술도 먹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 친구들이 다 다른 과 가는데 나 생명화학공학과에 혼자 가서 정말 외롭게 아웃사이더처럼 사여서 못 가겠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학부생들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진로를 잘 고민하셔서 성공적인 학교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공적인 인생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학과 설명을 위해 힘써주신 정동영 교수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부터 저는 학부생의 입장에서 생명화학공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새내기 분들께 저희 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봤는데요. 수학과 물리가 많이 필요한지, 전공 트랙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화학과와 신소재공학과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수업 로드, 분위기, 그리고 진로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학과 진입을 고민하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생화공을 경험한 제가 새내기 여러분의 질문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교수님과 만날 기회가 열려 있어 진로 고민과 같은 여러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화학공학적 지식을 실제 산업에 적용해 볼 수 있어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학을 많이 하는지도 궁금해하셨는데요. 수학 자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수학을 활용하여 공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화공은 여러 산업이 꼭 필요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12개의 국가 전략 기술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는데요. 그중 생화공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바이오, 그리고 수소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명화학공학은 차세대 첨단 과학기술 속 중요한 학문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궁금해하실 새내기 분들을 위해 기초 선택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바로 공학 속 화학과 생물이라는 과목인데요. 혹시 수강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네, 어느 정도 계신 것 같네요. 이 과목은 화학공학의 기초 개념과 원리, 공정 시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간고사 전까지는 화학공학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이후에는 생화공 교수님들이 연구 분야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생화공에 관련된 전반적인 개념을 넓게 배워서 저희 학과가 궁금한 새내기가 수강하기 좋은 과목입니다. 이제부터 생명화학공학과에 진입하게 되면 배우게 될 전공 필수 과목 6과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화학공학 개론은 화학공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화학 양론과 비슷하지만 이 과목은 실제 공정 흐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돼 있습니다. 공업유기화학은 전반적인 유기화학적 지식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사진처럼 이 과목에서는 유기화학적 지식이 실제 공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배웁니다. 생화공 해석은 수학으로 화학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저희 과에 들어오면 수학을 많이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새내기 분들이 계신데요. 생화공에서는 이 수업만 수강해도 앞으로 사용될 전반적인 수학적 지식을 모두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수학에 대한 부담이 정말로 적습니다. 분자인력학과 에너지 시스템 과목은 생화공 개론에서 더 발전된 내용으로 연력학적 지식으로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2개의 실험 과목도 있는데요. 먼저 분자공학 실험은 기초 실험 지식과 기술을 배웁니다. 이후 생명화학공학 실험에서 여러 가지 심화된 실험 기술을 배우고 실제 제품과 공정에 직접 적용해보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 선택 과목을 자신의 진로에 맞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생화공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으며 그 후에는 시스템 공정 트랙, 재료화학 트랙, 그리고 바이오 트랙으로 나뉩니다. 또한 바이오 과목을 모두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 요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공 과목을 따라가려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수학은 기초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선수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공학을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실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되어 훨씬 흥미롭고 공부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짝선 짝후 프로그램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동기와 선배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희 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듣게 될 과목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학과 행사 또한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학과만의 특별 과목인 생명화학공학안의 진로 설계가 있습니다. 줄여서 마이 12라는 과목인데요. 과목 이름처럼 학부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고 동기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저희 학과만의 특별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교수님들과 딸기 파티도 했고 두산 퓨어셀로 기업 견학을 가서 진로에 대한 정보도 얻고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교수님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학과 생활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행사에서는 교수님 한 분과 5명의 학생이 함께 식사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고사 이후에는 지도교수님과의 만남 주간이 있어 학생들이 지도교수님과 개인적인 상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정말로 학부생들에게 관심과 열정이 넘치세요. 꼭 여러분이 생화공에 오셔서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훌륭한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CA 제도는 대학원생 선배님과 다양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CA 피자 간담회에서 피자를 먹으며 CA 조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시험 기간에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 CA 조교님들이 간식을 나눠주는 간식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개강 파티를 진행해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과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학과 외부 행사들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 과에서는 기업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11월 1일에는 LG 이노텍 구미 공장을 견학했고 지난 봄학기에는 두산 퓨어셀 익산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학과내 장학 제도도 매우 잘 되어 있는데요. 미원 상사 2명 장학생, 총동문회 장학생과 같이 생활공 동문 선배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목 소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OTL 후기 작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짝선짝후 프로그램에서 생화공 동기들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공부나 진로 관련해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간식 이벤트도 진행해서 학생들을 위해 맛있고 푸짐한 간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생화공에 진입한 진입생들을 위해 웰컴박스도 제공합니다. 올해에는 생화공 에코백과 스타버스 텀블러, 우산, 포스트잇을 제공했고 실험 과목 수강을 위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실험복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학과 MT가 있는데요. 봄에는 대천, 가을에는 계룡산으로 MT를 갔습니다. 학생회에서 직접 준비한 게임과 주루마블로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렇게 학과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화목한 학생회가 있습니다. 학생회 손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로 저희 학과 과방은 응용공학동과 산업디자인학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 어디서든 과방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그리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시설이 매우 쾌적하고 독서실 책상과 빈백, 냉장고 등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편안한 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학과 후리스를 제작했는데요. 사진처럼 매우 심플하고 어디에서나 입기 좋고 편해서 실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의 과 동아리인 아이케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미국 화학공학회 아이케의 스튜던트 챕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케미카 대회는 화학 반응만으로도 자동차를 작동해 특정 거리에 가장 가깝게 자동차가 정지하도록 경연하는 대회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학과 아이케 멤버들이 이 대회를 위해 미국을 다녀왔으며 화학공학도로서 견문을 넓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생명화학공학은
공학과는 에너지, 바이오, 환경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학문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학부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만족스러운 학과 생활을 할 수 있고 엄청난 학과 복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명화학공학과가 어떤 학과이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과 행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과 오고 싶죠? 소리가 좀 작은데요? 여러분, 저희 학과 오고 싶죠? 네, 그럼 꼭 저희 과에 오셔서 행복한 대학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과 설명을 마치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북과대표 학생과 생활공 학생회 선배님 네 분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화학공학과 북과대표 이구룡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Q&A 세션을 진행할 건데 앞에 이제 저희 생명화학공학과를 지금 재학 중인 선배 네 분님께서 Q&A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궁금한 점 있으면 손 드시고 계시면 제가 양옆에 있는 친구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한 명씩 소개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3학년에 재학 중인 양채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22학번 김재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북과대표 박찬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번 학생회 하고 있는 윤다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내기들 한테 이제 편하게 Q&A를 받아볼 건데 질문 있으신 분은 편하게 손 들어 주시면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편하게 손 들어 주시면 네,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 여기. 그 혹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은 무엇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전자과와 인공지능 특별 지정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산학부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화공 하나만 받아보기 때문에 심화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지도 교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일단은 저한테도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먼저 가슴이 뛰는 연구를 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약간 그 전공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배터리를 하려고 전작가를 선택했지만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에 얽매이기보다 연구가 하고 싶으신 연구가 있으면 그에 맞는 과목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신 새내기 계신가요? 편하게 손 드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크게 궁금한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 신청자를 받을 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한 4-5개를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생화공의 개별 연구에 대해서 여쭤보는 새내기들이 많았는데 개별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개별 연구가 진행이 되는지 각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 학기부터 앞에서 챗 모프를 만들었다고 소개된 김지한 교수님 연구실에서 1년 동안 개별 연구와 URP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단순히 약간 생화공의 그런 화학공학적 지식과
그런 코딩, 인공지능을 융합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김지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 결과 사수님과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인 사수님과 이제 그 새로운 물질의 물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연구를 주제로 잡아서 1년 동안 개별 연구와 URP를 진행했습니다. 그 생화공에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화공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는 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생 입장에서 교수님께서 실험실에 안 들여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약간 안전상이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주변에 친구들 많은 얘기 들어보면 그 사수님이 하시는 실험을 참관하거나 아니면 사수님께서 간단한 실험을 시키시고 좀 체험해보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논문 스터디도 같이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김유식 교수님 랩에서 dsRNA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개별 연구생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저는 사수님 실험 하실 때 같이 옆에서 참관하고 주로 논문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개별 연구하는 다른 선배분들 중에서는 사수님이 하시는 실험을 조금 더 어떻게 바꿔서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사수님이 이런 실험을 그럼 너가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실험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으로는 이제 생명화학공학과에 진학을 할 때 화학을 주로 좋아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생명을 좋아하는데 이제 생명화학공학과에 와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좋아하는데 진학해도 되냐?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랩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PPT에서는 생명을 아예 안 해도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만 물론 생명을 좋아하셔도 오셔도 됩니다. 많은 과목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더불어서 생명을 전공하실 거면 테크트리도 잘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테크를 달지? 네. 저도 지금 바이오 트랙을 타고 있고 사실 저도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기 때문에 생명화학공학과에 오셔도 이제 생명을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학점이나 이제 듣는 과목에 대해서 좀 여러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화공에서 특히 화학, 생명, 물리, 수학 이렇게를 많이 관여하고 다룬다고 들었는데 이 네 개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과들을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 듣는 건 전산과, 전자과, 그다음에 뭐 저희 과 정도가 되겠는데 저희 과는 네, 진짜 와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수학과 과목도 들었을 때는 그냥 수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약속에 상상된 약속인데 화학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의 수업들은 진짜 눈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들의 이론과 실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배워서 저는 그런 수학과 물리와 이런 것들이 막 높다고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네, 전혀 걱정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재밌지 않나라는 더 재밌는 수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퍼센트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퍼센트를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수학은 사실 100% 중에서는 30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0이 이제 화학이랑 생물을 같이 합치는 건데 사실 생물은 사람에 따라서 0도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던 무슨 양자역학 이런 거는 사실 생명화학공학과에서 많이 크게 다루지는 않고 저희는 화학 중에서도 연력화, 특히 일반화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화학이 70%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전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이제 다른 그 취업과 진로 방향성에서 다른 과가 아니라 이제 생명화학공학과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떻게 취업을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선배들한테 들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때 그 기업 인턴을 하려고 그 기업 인턴의 그런 구직 사이트들을 정말 많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도 인턴을 뽑을 때 학과별로 이제 분야를 나눠서 뽑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학과는 화학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뭐 LG노텍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가보면은 정말로 생명화학공학과의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네, 어느 곳, 어느 공장, 그다음에 어느 기업이든지 정말 많이 사용돼서 취업 시장에 대한 걱정은 정말 많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K 하이닉스에서도 인턴을 뽑는데 그 중에서 4개에서 5개의 직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직무는 생명화학공학과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저는 저번 학기에 인턴으로 화장품 회사를 다녀와가지고 화장품이나 이런 생물 쪽에서도 기업으로 취직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제 그 참석해 계신 분들 질문. 편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가운데 분. 일단은 설명을 너무 잘 들었고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 계신 분께서 생명공학에 가고 싶으셔가지고 생화공에 재학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생명공학을 하고 싶기 때문에 생명과학과가 맞는지 생명화학공학과가 맞는지 이거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께서는 왜 생화공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1학년 때 생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명과학과를 갈지 생화공을 갈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생명과학과는 말 그대로 순수 과학이니까 우리가 생명 쪽에 원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자체를 찾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다음에 생명화학공학과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까지 만드는 게 생명화학공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생명화학공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다면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